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백제 패망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백제 패망을 조선 팔도 내의 공주 지역, 공주 부여 지역이라고 해왔습니다. 근데 백제 패망에 관한 기록이 구당서, 당서, 삼국사, 삼국유사 이렇게 네 곳에 있습니다. 하나만 있으면은 뭐 거짓말을 해버리면 되는데 네 개가 있으니까 네 개가 다 합당한 걸로 맞춰져야지만 비로소 바른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김유신이 이제 백제를 패망시킨 장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삼국사에서는 김유신의 선조가 수로왕 이전에 소금천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럼 소금천씨와 김유신이 어떤 지역에서 활동했는가 그걸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제 패망은 삼국사기 권 46과 남녀에서 권 58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삼국사기 권 46을 그 중에서 고구려 백제가 남으로 올 북으로 유연제노를 담원했다는 내용을 이련이 삼국유사를 쓰면서 지워버린 그 사관에 의해서 지금까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요게 이제 현재 국사에서 가르치는 백제 패망입니다. 분명히 충청도에서 패망한 걸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는 또 북쪽 지금 평안도 지역에서 패망한 걸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현재까지의 백제사를 보는 우리의 역사 의식. 근데 이제 백제사에서 금방 이제 부딪히는 것이 뭐냐면 백제 땅을 신라와 발해말갈에 차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삼국사에 있고 구당서에 있고 신랑서에 있고 다 같이 백제 땅을 신라와 발해말갈이 차지했다. 지금 백제가 조선 팔도 내에서 패망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 공주를 웅진이라고 하고 사비를 부여라고 하면은 분명히 발해가 공주 부여 지역까지 내려와야지만 백제 땅을 발해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발해가 차지왔다. 그러면은 또 여기 이제 삼국 통일을 했다는 그 이론이 안 맞으니까 지금까지는 이 부분이 바로 백제의 패망하고 그 땅을 발해와 말갈이 가졌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으니까 이 마지막 부분을 연구한 논문도 단 한 편도 없습니다. 하나만 백제 땅을 신라와 발해 말갈이 가지고 나머지가 그렇지 않다면은 그건 또 그 기록 차이가 있을 거라고 하지만 지금 당서와 구당서와 삼국사가 똑같이 백제가 망하고 그 땅이 신라와 발해 말갈이 차지했다. 만약에 백제가 망할 때 당나라와 신라가 연합해서 백제를 무너뜨렸다 그러면 백제 땅을 당나라와 신라가 나누어 갔다가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분명히 신라와 발해 말갈이 백제 땅을 가졌다. 분명히 이상한 부분이거든.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그 신라와 발해 말갈이 가졌다는 거 요거를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부여융이 부여융을 군공 대방왕 웅진도독 대방군왕이라고 명칭을 붙여가지고 그 백제 굿땅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라가 강성해져서 못 들어갔습니다. 부여융이. 그리고 어디서 죽었냐? 고구리에서 죽었습니다. 네, 고구리에서. 그러니까 고구리에서 죽었는데 지금 무덤에서 발견된 지석이 이렇게 부여용 지석이라 해서 지금 개봉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어디서 출토됐냐? 낙양에서 출토됐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충청도에다가 부여용 묘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만든다고 부여용이 충청도에서 죽었다. 그러면 이 강을 만드는 이 자체가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 죽은 부여용을 조선에 와서 묻었다라고 얘기할 거란 말이야, 앞으로. 이 강을 만드는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만들므로 해서 부여용을 조선 팔도 인물로 만들려는 작전인데, 지금 분명히 낙양에서 출토됐으면 그 지역이 낙양 근처 북망산이 부여가 죽은 곳이, 그러면 만약에 부여용 묘를 여기 가면 만들면은 여기까지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이게 뭐 그냥 일반인 같으면 상관없어요. 뭐 이북에 묘가 있든 이남에 묘가 있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이거는 부여용이 분명히 당나라 끌려가서 죽었다고 그러면서 여기다 묘를 만들면 왜 만든다는 거예요. 이유가 그냥 부여용을 기리기 위해서 비석 정도는 세워놓을 수 있어요. 뭐 어차피 조상이니까. 근데 조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걸 부여용 묘를 이렇게 만든다는 그 자체는 이게 또 역사를 또 엉망으로 만드는 그런 결과가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는 남조에서와, 그러니까 백제의 모든 기록은 남조에서 권 58, 그러니까 북쪽에 이제 고구려가 영평에 있고, 그리고 백제가 광양, 안구, 청하, 성양, 광릉 등에 있다는 남조서 기록과 삼국사기 46에서 얘기하는 고구려 백제가 남으로 올 북으로 유연제노를 담을했다는 그 기록으로 봤을 때 양쪽에 대입해 봤으면 이 기록이 얘기하는 것이 어딜까 하는 얘기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부여용 묘비가 나오면 분명히 개봉박물관에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뭐랄까 이게 왜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근데 우리가 김유신이 신라에서 태어나가지고 백제를 무너뜨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요건 좀 김유신에 관한 김유신 전 세권 중에 제일 첫째 상권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김유신은 수로왕의 구소선, 수로왕의 구세손인 구해의 자손이다, 이제 후손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조상은 소금천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금천씨는 사기에서 청양으로 와서 살았다. 양자강역에 청양으로 와서 살았다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소금천씨에 대한 거는 다른
사사하고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건 있지만은 지명을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청양 근처에 김수로왕에 관계되는 명칭이, 자 이게 김수로왕의 허씨라고 그러는데 허촌. 요 허촌과 허촌 사이에 묘수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야? 수로왕의 묘가 있는 지역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청양에서 밑에 이제 황산 사이에 뭐가 있냐면, 요 황산 사이에 구화산이 있습니다. 그 청양 바로 이제 그 서남 쪽에 있는데 그 옛 이름이 구자산입니다. 구지봉을 하는, 구지봉이라 말할 수 있는 그 지역이 이제,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그 청양의 서쪽에는 괴지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이건 지금은 지주라고 그러는데, 이 괴지가 뭐냐면은 상자라는 뜻입니다. 괴가 상자, 금광목도 금관이 상자입니다. 그래서 수로왕과 관계되는 명칭들이 이 소금천씨가 살던 지역에 있고, 이 주변에는 김유신 때의 전쟁 지명이 지금도 있습니다. 즉 지주 괴지 북쪽에는 동성, 잠산, 서성, 독산이 있고, 남쪽에는 덕안이라는 백제 5 도덕부가 있습니다. 분명히 김유신의 이 김유신 전과 소금천씨는 같은 지역, 수로왕과 같은 지역에 있다는 걸 나타낼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김유신은 조선 8도에 살던 옛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게 안 맞는데, 이려는 소금천씨 이걸 지웠습니다. 그래서 수로왕에서부터 김유신까지만 기록하고 소금천씨를 지운 것은 이 역시 단군 이전을 지운 것과 마찬가지로, 낙랑국을 지운 것과 마찬가지로 조선 8대에 맞추기 위해서 소금천씨를 지우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당항승이라는 그 지명을 지금 현재 서해 바다 쪽에 있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항승이 뭐냐? 당나라와 신라가 교역하는 지점이라고, 교역 지점이라고 하는데, 지금 주나라와 조선의 경계가 서화입니다. 이 서화가 조선의 서쪽까지, 조선 땅에 기자가 살았는데 그 땅 이름이 기라서 기자라고 그러는데, 그 기자가 살던 서화라는 지명 남쪽에 바로 밑에 항성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이건 뭐냐? 위에는 주나라와 조선의 경계라면 항성은 당나라와 신라의 경계. 그래서 당자가 각각 다른 이유가, 이걸 당나라 당자를 써야 될 것인데 당나라 당자를 감추기 위해서 글자를 바꿔 쓴 것이 아니냐. 항성이라는 지명의 동쪽을 남북으로, 북쪽엔 동명이 있고 남쪽에 덕안, 동명과 덕안은 백제 패망 후 5 도덕부를 나타낸 두 개의 지명입니다. 그리고 동명의 북쪽에는 고구려 수도였던 동황성이라는 지명이 안평군에 지금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백제 인구를 보면은 분명히 76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삼국사에도 그랬고 신구당서에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6만 호는 적은 호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이제 명사에서 뽑은 건데 1491년 산동성, 그러니까 백제 의자왕 때 지명이 있는 산동성의 인구가 77만 호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백제 패망할 때 76만 호와 만호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건 1491년인데 우리나라 이제 세종 때 요 91년 1491년보다 조금 빠르지만 1428년에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삼도 총합이 7만이 안 됩니다. 그러면 10%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니 조선 전체 인구가 7만이 안 되는 7만 호가 안 되는데 백제 인구가 76만이라고 하면 인구수로 봐서 상상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그러니까 뭐냐, 이 기록을 유엔제로 5월 지역에다 따지면 이제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엔제로 고구려 백제가 통치했다고 그러는데 그 지역에다 맞추면 바로 77만 호라는 것이 허위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걸 계속 조선 팔도에 맞추려고 하니까 지금 안 맞는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삼국사와 동의전을 삼국사는 유엔제는 5월과 조선 팔도에 맞춰보고 동의전은 남제에서 권 58과 조선 팔도의 동의전을 각각 맞춰보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노 지역에만 백제 패망할 때 인구 기록이 가능성이 신구당서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유엔제는 5월 지역에 백제가 있다고 봐야.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웅진의 동쪽에 지라성과 대산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노가 남쪽으로 5월, 북쪽으로 유엔 제노를 고구려 백제가 통치했다고 하는데 그 지역에 태산을 대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내가 이 태산이라고 부르고 지금 현재와 같이 태산이라고 하는데 태산과 태산은 같이 썼습니다. 그리고 사기에서도 이 세 가지를 같이 썼어요. 즉 대산은 백제 때 와서 비로소 대산이라는 것이 이제 지금 백제가 패망할 때 기록에 남아 있는데 이 태산인 그 서쪽에는 황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산 북쪽에는 흥수가 당나라 군사를 막으려는 표원이라는 지명이 있고 그리고 백제의 군으로 남제서에 남아있는 청하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산과 황산의 남쪽에는 백마하가 지금도 있고 그 서남쪽에는 동명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즉 의자왕 때의 수도인 고마성의 위치가 지금 태산 근처로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태산만 대산으로 밝혀지는 것이 아니고 지라성의 바로 지라 음으로 소리를 나타낸 거라고 보면 그걸 한자로 했을 때 비장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라는 지명이 태산 동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정이라고 해서 사정한다라고 이제 청한다고 같은 음의 청성이 태산의 동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웅진성은 어디 있어요? 웅진은 어디 있을까?
우리는 이제 백제의 수도를 웅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웅이 뭘 뜻하냐면 곰을 뜻한다라고만 얘기하는데 북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백제의 수도에는 거발성이 있고 고마성이 있다. 바로 고마가 웅으로 나타났었는데 곰웅이 있다면 곰비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곰비와 같은 음의 비자가 태산 서쪽에 있고 황산의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성이 백제의 웅진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 웅진과 이제 사비성과 웅진성의 그 기록을 보면 사방의 언덕에다 버드를 심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충청도 공주 부여에는 버드나무가 없어요. 길에만 버드나무가 있지 사방 언덕에 버드나무가 그냥 버드나무는 한 번 심으면 금방 없어지는 그 수목이 아닙니다. 계속 버드나무는 본사입니다. 근데 지금 이 태산 서쪽에 이 지역에 가면은 그런 지형이 있을 겁니다. 사방 언덕에 버드나무가 심어져 있는 그런 지형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당서와 삼국사에서 웅지르 동쪽에 지라성과 대산이 있다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제노 지역에 백제의 웅진이 있다는 것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백제의 모든 기록과 기록을 삼국사 46권 즉 유엔제노 5월 지역과 조선 팔도에 대입해 봤을 때 지금 제노 지역에는 90% 이상이 맞습니다. 근데 조선 팔도에는 맞는 것이요. 그 이제 분명히 백제 땅은 신라 발해 말가리가 있다는데 그 기록이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금 이거를 이려는 이게 백제 땅을 신라 발해 말가리에 나누어 가졌다라고 가졌다는 것은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은 발해와 말가리를 두 국가로 나누어졌다. 그 백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해석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병도는 신라와 발해 말가리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백제의 고토를 분할 정리했다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해서 사사가 잘못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이 백제가 유엔제는 5월 그러니까 삼국사 46권에서 얘기하는 이 지역에서 폐망했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왜냐 요거 지금 여기가 이제 5월 이게 지금 저게 광릉 지역에서 백제 이제 5도독부 중에 백제 이제 남제서에 나오는 지명인데 지금 광릉, 성양, 청하, 안국, 광양이 이게 백제 지명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발해만을 쌓고 있어요. 지명이. 그러니까 고구려 연평까지 합하면 고구려 백제 땅이 발해만을 쌓고 있다. 그러면 이 땅을 만약에 발해가 차지했다면 그러면 이 얘기는 성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발사가 없거든요. 나중에 쓴 사람들은 있지만은 발사가 분명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 뭐냐? 백제사와 함께 발해선을 다 같이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모르고 지금까지 조선 팔도에 맞추려니까 기록을 부정하게. 근데 삼국시대 이제 일식을 집중 관측지를 연구한 박창문 교수에 의하면은 고구려
고구려 백제 신라의 관측지가 유엔제로 5월 지역에 있어야지만 그렇게 기록할 수 있다. 일시 현상이 일어났다는 걸 기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조에서 권 58 지역이나 삼국사에서는 46 지역에만 고구려 백제 신라의 집중 관측지에 대한 것이 일치한다. 그럼 오음진도 이쪽에서 분명히 찾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조선 팔도의 백제가 폐망한 걸로 지금까지 하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660년 백제가 망하는 해 때의 기록입니다. 그게 뭐냐? 2월 달에 우물물이 핏빛으로 변했다라는 얘기는 이게 뭐냐면 가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물어서 지금으로 표현하면 적조 현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4월 달에 개구리 20마리가 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지상의 기가 너무 뜨거워서 나무로 피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5월 달에 폭풍 폭우가 불었다. 이제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걸 뭐라 그러지? 태풍이 불어가지고 비가 많이 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6월 달에 이제 배들 때가 이제 강으로 들어오고, 근데 7월 달에 백강으로 배가 들어왔다는 얘기 설명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금강에 만약에 공주가 있다 치더라도 1개월을 못 넘깁니다. 큰 비가 오고 해도 보름이면은 평상과 같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삼국사 46권에 있는 고구려 백제가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엔제는 5월에 있다는 그 기록을 토대로 보면 태산이 있는 데에 여기에는 여기 호수입니다. 여기가 호수인데 이 호수가 다 차고 그 물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건 금방 없어지는, 호수의 물이 다 차서 그게 오래 가는데, 그래서 이게 2개월 후에 배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록을 남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형이, 그러니까 물이 차가지고 오래 있을 수 있는 지형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삼국사 46권 지역이나 남조에서 58 지역에서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김유신 때 이제 지명으로만 얘기됐습니다. 근데 지명으로만 얘기해서 우리는 혹시나 지명을 잘못 적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김유신 때 특산물을 이제 가지고 얘기해 본다면, 김유신이 문무왕 9년에 자석을 당나라에서 구한다. 그하고 12년에 침을 구한다. 숫자가 400매 아주 써 있잖아. 그러면 이게 이제 요 자석과 침이 뭐냐? 나침판을 만드는 재료죠, 재료. 근데 우리가 나침판이라고 부르지만 신라 침반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신자 빼면 나침판이. 그러니까 분명히 나침판은 신라에서 만든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단을 신라에서 많이 이렇게 선물로 주고 했는데, 지금 함성에 북쪽에 서화가 있고 서화 동쪽에 절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화는 기자가 살던 땅이고 기자가 양잠을 장려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북에 비단을 생산한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화를 이제 신라에서 고구려를 주었습니다. 그건 문익전보다 300년 전이죠. 그러면 김유신 때 목화를 수입해 가지고 주었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나침판이 나오는 그 지역에는 목화가 나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쇠뇌, 다연발로 쏠 수 있는 화살을 만드는 것이 신라의 특산물인데 그 노를 만드는 기술을 당나라의 끝까지 전수하지 않은 구진천이라는 사람이 있다 이런 기록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김유신은 이제 화랑도인데 화랑을 만들기 이전에 원화 제도가 있었는데 원화에서 이제 남모와 준정이라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술을 먹여가지고 죽입니다. 그래서 그 술을 먹여가지고 하수에다 갖다가 투척을 합니다. 그 하수가 역시 유엔제너 5월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명과 특산물의 위치가 중원에는 일치하는데 유엔제너 5월 지역에는 일치하지만은 조선 박조에서는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그 특산물이 나오는 것이 동명과 덕안 사이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신라도 김유신의 나라가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엔제노 사이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 근데 이제 삼국사에서는 신라가 두 개라고 얘기가 써 있습니다. 그 하나는 선덕여왕 때 여기 지금 삼국사를 보면은 선덕여왕 때 신라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자병업소가 신라에 갔을 때 정신대왕이라는 아들이 둘 있는 신라가 있습니다. 근데 삼국사에서는 마립간에서 신라 국왕이라고 하는 신라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 신라는 전부 다 신라라고 왕이라고 하는 그리 신라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사는 실질적으로 신라가 왕에 다른 두 신라가 있고 삼국사에도 그 신라가 둘인 걸 기록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분명히 지금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련이 물론 삼국사에서도 이게 분명히 구별이 안 됐죠. 그러니까 분명히 화랑은 하수지인데 이게 남모와 준정이 이제 말하자면 원화를 만들었는데 이게 준정이 남모를 집으로 유인해서 술을 먹게 해가지고 그걸 그냥 그녀를 황하에 던져주겠다. 그런데 이게 하수라고 써놓으니까 이걸 이제 물에 빠져주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황하가 하수였다. 그거는 온조왕 편에 보면 하남 위례성의 하가 황하 이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계룡왕 편에 제방을 쌓았는데 숭산의 북쪽에서 사성어동까지 제방을 쌓았는데 그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수에 쌓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분명히 화랑도가 하수 지역이다. 김유신의 조상이 살던 지역이고 김유신의 활동했던 지역이다. 우리 이렇게 보면은 김유신이 표명한 백제가 과연 조선 팔도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분명히 이련이 지금
이 왼쪽에 지금 5줄을 분명히 봤을 겁니다. 이게 5줄인데 이렇게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럼 요 밑에는 왜 이걸 이련이 인용하는가? 이 밑에 딱 고구려 백제가 전성할 때 강병100만원은 남으로 5월 북으로 유엔전으로 통치했다고 그러니까 이건 조선 팔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록을 외면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삼국사와 동의전을 유엔전 5월과 조선 팔도에 대입해보는 그런 절차가 생략된 채 조선호까지 전수되는데 서부이익은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유엔전 5월에 고구려 백제를 탐홀했다는 것은 이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근데 특별히 글을 남겼다. 웃긴 황당한 얘기다라고 이제 서모 선생 전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5줄에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삼한이 삼국이 되고 고구려 백제의 위치가 있으니까 당연히 삼한도 유엔전 5월에서 찾아야 되는데 이 고구려 백제가 있는 위치를 지음으로 해서 삼한을 조선 팔도에 맞추는 것으로 해서 숨겨버렸습니다. 이 일이. 이게 이제 우리가 역사가 조선 팔도 역사로 만들어지게 된 아주 큰 역할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거는 국사교과서에 있는 낮의 통문이라는 그런 굴입니다. 근데 이 굴은 우리는 지금 신라 백제 때 통문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로 이제 국사편찬에 가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명칭을 붙일 때 저도 그게 이익을 담당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마치 신라 백제 때 뚫은 거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1925년에 도로를 내면서 이거 뚫은 굴입니다. 이 굴은. 원래는 이 지적도상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다리를 한 3개 정도 놔야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쪽으로 도로를 내면서 굴을 뚫은 것입니다. 신장로길이죠 이게. 그런데 이제 무주천동 관광개발하면서 여기에 낮의 통문이라 이름을 붙이기 시작해가지고 기님이 굴이 낮의 통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과서에서 이걸 빼게 제가 이제 얘기해서 빠졌는데 지금도 본문사에서 나오는 국사책에는 여전히 낮의 통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왜곡이라는 것이 얼마나 형편없는 얘기인가. 우리는 지금 벽골제 하면은 김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김제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벽골제를 김제에 있는 거 보면은 박희중이라는 사람이 세종 때 운하를 수리를 하고 벽돌제 길을 남겼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백제 구수왕 9년에 이걸 만들었다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삼국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만들어진 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김유신 때 자석을 만들어서 수출을 했던 그 남쪽에 안양이 있고, 안양 갑골문이 나온 데고, 안양 이제 상암 쪽에 학벽시가 있는데, 학벽의 벽자가 이제 벽골제의 벽자로 보시고, 요 밑에 있는 것이 요게 골현입니다. 그러니까 벽골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흐르는 강이 요게 김제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저수지가 있어요. 거기 인공위성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지금
하얀 부분 왼쪽에 흐리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옛날에 벽골제입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한테 그 위치를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흰 걸로 표시를 했습니다. 분명히 여기는 벽골제의 흔적으로 보이는 학벽시의 벽자와 또 골자가 현재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끄트머리 저수지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예, 요게 김제하고 요게 고려원이고 여기 이제 학벽시인데, 그래서 김제하의 끄트머리에 저수지가 이렇게 남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 이것도 김희중이라는 사람이 벽골제기를 남기지 않았더라면 왜곡된 것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남겼기 때문에 삼국사와 다른 기록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김제평야에 있는 것은 만들어진 거고, 실제 삼국사에 의한 신라의 벽골 허례왕 때 만든 것은 이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강연하고 나면 그 유물유적은 그냥 깡그리 없어지니까. 이것도 지금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인공위성이 있었는데. 근데 어떻게 됐든 백제 패왕을 조선 팔도로 옮겨와도 영원할 수는 없다. 왜냐? 삼국사와 동의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국사의 권 46지역에서 의자왕 때의 백제의 웅지는 밝혀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감춘다 해도 영원히 감출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백제 패망을 조선 팔도로 옮겨가지고 우리 역사를 왜곡했던 이련의 그 행동을 우리가 반성을 하고, 이제는 사세한 백제의 웅지를 찾아서 우리 역사를 후손에게 바르게 전달해 주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꼭 우리 역사가 바로 잡히는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